안녕하십니까. 최창호입니다. 최창호의 주거 토크.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17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5번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언젠가, 지금 말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도 들을 분이 바로 그 듣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주거 행복 지수, 이것이 OECD 나라에서 24등, 25등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꼴찌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런 행복지수는 좀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정치,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 등장해서 주거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발로 쓰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또 살을 보태고 또 연구를 하셔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제 직걱정 없는 세상에 일종의 지역 모임이 앞으로 속속 생겨날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말에 시흥 지역에서 시작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역시 주거운동의 본산이라고 할까, 그곳이 바로 시흥이거든요. 시흥의 그 보금자리, 그 운동, 또 재정구 선생이 또 그곳에서 터를 잡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주거 생활을 하면서 주거권에 대해서 고민한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걱정 없는 시흥 준비 모임을 이달 말에, 지금 날짜가 이달 말이 아니군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잡혀 있고, 직걱정 없는 마포도 또 준비한다고 하는 분이 또 계셔서 계획서를 지금 바로 이틀 뒤에 써갖고 갖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걱정 없는 노원, 직걱정 없는 관악, 또 직걱정 없는 인천, 이런 곳이 나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름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안정 시민 모임, 이런 모임을 어떤 분이 좀 새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이 있으면서 그게 꼭 전국 포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강릉에 있는데 강릉 주거 행복 시민 모임 이렇게 하는 거죠. 주거 행복을 위한 강북 또는 강남연대 이런 이름도 좋을 거고요. 또 제주도도 지금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세입자가 그곳도 살기가 힘들 걸로 예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근데 사실 내국인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와서 땅을 사는 건 사실인데 그게 오르는 요인으로 작동은 되는 건데, 내국인의 농간과 내국인의 뭔가 그 작동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거권 실현하려면 나서야 된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대거 수도권에서도,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대구, 또 다른 지역 이곳저곳에서 일단 야당을 많이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세월호 이 참사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때는 잡아넣기도 하고 하는 정권의 민심이 돌아선 것도 전 크다고 봅니다. 수치로 그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심이 표현이 되었다 하는 요게 있고요. 하나는 이 주거 난민이라고 불리는데, 이 난민이라는 거는 보면 중립적인 표현 같은데 주거 난을 일으킨 그런 작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누구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뭐 좀 욕망 같아 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이 적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 보탬되는 정도로 해야지 많이 쌓아두고 축적하고 그걸 막 성처럼 쌓아 올리고 이런 거는 용납될 수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특히 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생기는 그 소득을 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집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또는 자가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토크를 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 네, 하시죠.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국회에 바란다. 어디 누구에게 바란다? 국민의당에 바란다.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주거 토크라는 게 막 수다를 이리 떨고 저리 떨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할까, 특성이라면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좀 수다장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또 이쪽으로 잠깐 또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요, 2년 동안 이 통계입니다. 2년 동안인데 제가 이 2년 동안의 통계인데, 2년이 언제부터 언제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 시간 동안 전세자금 대출 평균액이 얼마가 올랐느냐, 이제 이런 통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2년 만에 증가된 액수가 1,000만 원 증가됐다. 전세자금 대출 평균액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조금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했을 거다. 이제 그래서 대출 자금이 이 정도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은행과 통계청에서 참고해서 분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13년도 보면 1억 5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하고 이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즉 2년 동안에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은 얼마가 올랐느냐? 2,997만 원이 올랐으니까요. 3천만 원에서 3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 그냥 2년 동안에 올라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계소득은 그 사이에 얼마가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 37만 원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은 2년 만에 37만 원이 올랐는데, 전세자금은 얼마가 올랐느냐? 3천만 원이 올라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1,0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지금 2013년 현재로 전세자금 대출 평균액은 5,700만 원. 그래서 1인당 뭐 1,몇백만 원씩 지고 있다. 뭐 전세자금 대출한 사람만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1인당 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2천만 원 될까요? 이렇게 빚을 짊어지고 사는 빚진 인생, 이 빚을 누구한테 졌을까요? 신용이 좀 괜찮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 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축은행,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대부업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사채, 뭐 대부업체도 B인가 미인가 이런 대부업체는 이 1년에 뭐 이자 제한에 걸리지 않고 막 그냥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 나왔죠. 심지어 이자가 1년에 2000% 이런 걸 쓴 사람도 있다고. 참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세계 토픽에도 나올,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2년 동안에 전세금이 3천만 원 이렇게 오르고 소득은 37만 원 밖에 증가되지 않는데, 이렇게 될 때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것도 잠깐 보겠는데요. 이거는 2016년도 건설임대 공급계획 이러는데, 이거 국토부의 자료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건설임대를 한 6만 7천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임대가 분류하는 그 임대주택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 매입임대고요. 또 하나는 건설임대인데, 건설임대는 새로 그야말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쨌거나 추가된다고 봐야 되죠. 물론 기존에 어딘가 주택을 헐고 그곳에다가 건설을 한다면 그 주택만큼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꼭 6만 7천 호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6만 7천 호에 근접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걸 건설임대라고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전세 매입임대. 그러니까 전세임대는 전세자금을 LH가 95%까지 빌려주고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는 7,6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이자를 연 2%씩 받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고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게 3만 1,000호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는 이전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매입해가지고 헐고 다시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리모델링 내지는 또 신축을 해서 대부분 신축이죠. 신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를 1순위로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9,000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입임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살던 사람을 내쫓고 계속 거주권이 인정 안 되는 거에 문제점이기도 하죠. 근데 공공기관이 내쫓고 그걸 사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곳에다가 지어서 최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에 대체로 사는데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제 이사를 당하는, 그래서 다른 데에 또 더 올려주고 들어가고 이사비도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의 양은 전혀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냥 들어가는 사람만 바뀌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 총량이 증가되지도 않았고 또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공공임대로 절대로 분류하지 마라 하는 게 오늘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3만 1,000호를 공급하고 그 매입임대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한 9,000호니까 만호라고 보죠. 이제 이래가지고 4만 호를 올해 공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가 6만 7,000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 11만 호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홍보하는데 이 11만 호가 이제 증가되면 증가된 건데 11만 호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만 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전세임대 매입임대고 그리고 건설임대 이제 이것이 6만 7,000호라 그랬는데 6만 7,000호 중에 영구임대 4,000호, 국민임대 임대 2만 7,000호, 행복주택 10,000호, 그리고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5년 10년 정도 그 세입자가 살다가 분양받아 간다는 거죠. 그것이 2만 2,000호, 장기전세 2,000호. 그러니까 6만 7,000호 중에 분양 전환되는 거 5년이나 10년 있다가 다시 그 살던 사람이 사가는 겁니다.
사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로 남는 공공주택이 전혀 아니죠. 여기 22,000호 빼고 나면 결국은 45,000호 정도가 새로 추가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45,000호도 반드시 확보되는지는 이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11만 호씩 공급을 한다. 그래서 5년 합치면 55만 호 공약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약 4만 5천 호 정도밖에 보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6만 7천 호 공급한다고 하는 그거 중에도요, 서울에 5천 호밖에 안 돼요. 서울에 5천 호밖에 안 되고, 인천 2천 호, 경기도 3만 5천 호,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에 2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경상도만 1만 5천 호 정도 돼가지고 엄청나게 경상도에 편중돼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어떤 세계일보 기자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그 기사를 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경상도에 편중되더라, TK에 편중되더라, 이런 걸 썼는데, 이것도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은 차별을 하는 거고 차별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해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 건설 임대했다고 하는 거, 이 주택이 수도권에 보급되는 게 매우 적고 서울에 보급되는 건 5,000호에 불과한데, 이 5,000호가 이거 보급되어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거냐. 그러니까 주거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임대, 이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그것을 다시 고치거나 신축을 재건축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들어오게 하니까 주택 총량의 별반 변화가 좀 없죠. 이전 거보다 좀 더 크게 지을 가능성이 별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전세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총량이 안 늘어나니까. 그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입임대 그런 거고, 전세임대도, 그죠? 전세임대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 민간주택 그냥 그대로 있는 거에 들어갈 뿐인데, 그러니까 그 4만 호는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미 있는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들어가고 그럴 뿐이다. 이러니까 그 4만 호 제외하고 5년 10년 후에 또 분양되는 것도 제외하고 하니까 실제로 정부가 올해 내놓은 것도 4만 5천 호 정도에 불과하다. 한 해에 4만 5천 호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10년에도 45만 호, 20년 하면 90만 호, 주거난을 전혀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주택이 보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안철수 대선 후보도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2만 호씩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4만 호 남짓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 나머지가 지금 7만 호 넘는 그 주택이 실질적으로 추가 보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잠깐 옮겨 오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총선 주거 공약이 이번에 이제 처음 나왔죠. 이제 총선을 지금 처음 치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이 당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런데 거의 4년 전이죠. 4년 전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총선 때 이 공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는데,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당시에 어떤 공약을 했는가, 이걸로 좀 부족하지만 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호씩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60만 호입니다. 합치면.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이게 1회에 한해서 갱신권 보장한다. 이것은 아까 더불어민주당에 얘기했듯이 1회의 갱신권 보장돼가지고 그것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또 2년 후면 또 나가야 되니까요. 우선변제 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시킨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선변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금 이 제도 대상 가구를 확대하거나 또는 우선변제금을 증액시키면요. 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면서 선순위인 사람들, 그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가구 주택 같은 데에서 전세 자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해가 가는 이런 문제점이 또한 있어요. 이건 나중에 뭐 더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우선변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라고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액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나?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확정일자, 못 믿을 확정일자, 이 주거 토크 제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주택 임차료 보조 제도 시행 이랬는데 이거는 일단은 도입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 공약한 것 중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현행 공공주택이군요. 현행 4%에서 10%로 늘리겠다. 이것이 이제 한 해에 12만 호씩 공급하겠다 하는 공약인데 이거를 위해서 그 안철수 이분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이 공약한 건데 물론 대선에 끝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책임은 좀 더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로서 많은 사람에게 공약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물어볼 권리가 있고 또 대답할 책임과 의무가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가능한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그래서 분양 전환되지 않는 또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또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좋은데요. 역시 뉴스테이에 대해서 그러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표명해야 맞다. 왜냐하면 새로 조성되는 기존에 또 조성하는 이런 공공택지를 지금 건설업체에 막 분양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며 보는데요. 총선 공약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라고 보고요. 저번에 제가 총선 공약평가 때도 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부실하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법을 다분히 좀 의식을 한 거죠. 예, 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할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주거 토크 하는 사람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약이 부실합니다. 첫째, 이거 보겠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문제로 생기는 자금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거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이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의 다가 아니다.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공약에는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약에 이제 대외적으로 표명한 거에 보면 이 10만 호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듯 합니다. 네. 그
그 다음에 경로당을 홀몸 노인이 위한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꼭 뭐 경로당을 뭐 하겠다는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홀몸 노인을 위한 쉐어하우스 만드는 거 다 좋죠. 그런데 몇 호를 만들고 몇만 호를 만들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제목만 뽑아 놓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거비 지원 확대 이 법을 바꿔서 한다는데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민의당 총선 공약에서 보면 국민들 특히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아파하는 문제가 저기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문제는 뭡니까? 2년마다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세입자, 이 주거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 고통에 찬 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상한제 이런 부분도 이제 빠져 있는데 뭐 그것은 또 다른 때에 입장 표명을 할 때 뭐 일단 또 표명을 뭐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공약집에 표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표 개인이 얘기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대표는 또 수시로 교체되는 게 또 야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쉐어하우스, 노인을 위한 쉐어하우스 이런 노인층 일부 그 다음에 청년층 일부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그런 바람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나 영국처럼 우리도 200만호 내지 250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200만호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세입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45%인데요. 그런데 전 인구의 45%인데 45% 중에 말하자면 이제 15%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자. 전 주택 중에 전 주택 중에 그러니까 45%가 세입자인데 그러면 15%가 이제 확보된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니까 중산층도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임대료를 저소득층보다 더 낸다고 하면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중산층이라는 게 사실은 뭐 소득은 뭐 중산층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채를 막 갖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공공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은 높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런데 공공주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전체 주택이 1900만 호, 2000호 이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그 중에 107만 호밖에 지금 공공주택이 없음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실제 107만 호가 아니고 한 90만 호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검증이 다 필요한데요. 국가기관의 통계가 막 그냥 두루뭉실 허술하게 나오는 게 많아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당 총선 주거 공약이 이와 같이 허술하기 이럴 데 없는데 이거를 누가 기억해야 되냐?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주거 공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라도 집권을 꿈꾸는 국민의당이 주거 공약을 내놓지 않겠느냐. 총선이 뭐 꼭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 아니어도 이 주거 당사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 공약안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꼭 선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는 결정하는 어떤 하나의 시점이고 그리고 그 긴 4년간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주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약이 이렇게 허접하냐? 국민의당 이러면서 국민파냐? 국민의당, 국민이라는 말을 빼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술하게 공약을 해놓으면 이 공약을 해놓은 것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공약 안 하고 안 지킬 것도 없죠, 사실은. 공약 안 하고 그냥 공약한 사람 보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옳지 못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공약 다른 당이 많이 했다고 막 비판을 하던데 사실은 일자리 엄청나게 창출하겠다고 다 얘기했대요. 안철수 대표가 그 유세하는데 저 들어봤는데 그래서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면서 엄청 막 얘기한 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새누리당, 그분의 연설 내용에 따르면은 새누리당은 600만 개인가 그렇고 새정치연합은 또 그 다음 또 약간 적은 또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50만 호 했다. 그 얘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적게 하고 실제 필요한 만큼 애써서 적정하게 공약을 해야지 너무 적게 해놓고 우리는 이건 지킬 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스운 거죠, 사실은. 50만 호는 너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주택에 관한 아예 공약에서 지금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어떻습니까? 60만 호 공약한 거. 이 60만 호 공약, 그러니까 연간 12만 호씩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5년이면 60만 호죠? 60만 호 공약한 게 여기에 가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구로 축소돼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컴백 홈법이다 막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막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내가 원조다 이러는 바람에 말싸움은 시작됐는데 그런 싸움을 국민의당도 할 시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전에 60만 호 공약한 거 이것을 여기서 이어받아가지고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라고 전해라.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약을 다시 낼 것을 이 주거 공약을 이렇게 부실하게 내는 거는 2300만 세입자, 1700만 예비 세입자 이 둘을 합치면 4천만 명인데 4천만 명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거 당장 다시 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겁니까? 공약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내지 않으면 어때요? 비난도 덜 받겠죠. 이게 책임 회피주의입니다. 이 집권을 하겠다. 새로운 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민생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당에도 말하고 싶은 건데 국민의당에도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해라. 한 번 연장하고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해라. 세입자가 한 곳에 쭉 살게 해라. 우리는 쭉 살고 싶다. 우리 이사 가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요, 세입자들이 굉장히 단결하면요, 세입자 조직에 또 주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이나 전국 세입자 협회나 또 무슨 세입자 연대 모임이나 막 이런 데에 대거 가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또 돈도 내고 보너스 생기면 막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또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주거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 막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면 이렇게 꼼꼼히 다 체킹을 할 수 있겠죠. 전화해가지고 지구당에 거기 국민의당 지구당이 있으면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올려라. 당신은 떨어졌지만 안 올려라. 당신은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냐. 이 다음에라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올려라. 안을 올려라. 그래서 중앙당 정책단위에서 이 부실하고 허접하고 알맹이도 전혀 없는 이런 공약
여기 있는 얘기 하나하나는 뭐 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고통받고 막 전월세 폭등하고 아무런 장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이니까 허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조차 사라져버리는 청년에게 뭐 10만 원, 뭐 쉐어하우스 일부 공급.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결국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선별 주거복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이것도 선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편적인 주거복지, 주거권이 보장되면서 또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한테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에 이게 옳은 것이죠. 안철수 이분이 새로 정치에 막 등장을 할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는 사보고 안철수 이런 양반이 뭐 뭔가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정한 이런 복지국가, 진정한 의미 있는 이런 복지국가를 거기서 내걸고 있잖아요. 거기 보편복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거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선별적인, 너무나 선별적이고 재정대책 이런 얘기도 없고 또 공약안도 공공임대 공약안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굉장히 좋은 당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정의당인데 정의당 그런 당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론 거기도 반값 공정 스테이 이런 것은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만 재정 대책에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재정 대책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에 그런 좋은 안들이 있으니까 니네는 왜 수치를 높게 얘기했느냐, 우리는 얘기한 게 없다, 조금 얘기했다 이러면서 공격하시지 마시고 안을 새로 내십시오. 안을 새로 내지 않으면 저는 이런 공약을 앞으로 찢을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찢어야 돼요. 이런 공약안은 세입자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공약안이 아니다. 여기 있는 거 이 하나하나는 또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세입자 대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당이 공당이다 이렇게 부르기 매우 어렵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주거에 대한 공약안을 다시 짜서 국민에게 또 세입자 대중에게 제시를 해서 예비 세입자의 아픔까지도 너무 집 문제가 심각해서 분가도 못하는 이 청년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주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도 어느 정당이 이렇게 부실한 공약을 내놓으면 저는 그걸 다 찢을 겁니다. 이것은 세입자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정의당이나 또는 녹색당 10년 주거권을 주장하고 또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까지 주장하는 그런 당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